혹은 이제 김일성이 그렇게 활동할 때 바로 이제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가 피살당했다는 얘기가 신문 기사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그이저 오사마 빌라덴 결국 죽었습니다만 오사마 빌라덴이 죽었다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살아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뭐 미군한테 이제 사살됐습니다만 이건 뭐냐면은 김일성 부대가 이제 쫙 활동을 하면서 그 세일을 많이 떨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야, 김일성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은 뭘 하냐면 야, 여기 봐. 김일성 죽어서 이거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체포돼서 참수당했잖아. 이때 김일성 죽었잖아. 그러니까 보천보 습격한 김일성은 이때 죽었고 여기도 봐. 죽었잖아. 김일성 피살됐잖아. 그 다음부터 나오는 김일성은 가짜야. 그러니까 보천보 김일성, 또 전설적 명제 김일성 장군은 20년대, 10년대, 20년대 싸우던 전설적 명제 김일성 장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사 사료에 어디 보신 적 있어요? 아무데도 없죠. 그건 바로 북한의 그 김일성입니다. 그 가짜 김일성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고난의 인근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부대가 기껏 그리고 이런 조직 활동은 유격대의 군사적인 보호하에 유격대가 이제 그 일대에서 치니까 일본 경찰은 군대 따라다니 유격대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얘기지만 뭐 무장공개 한 명 나타났다 하면은 모든 치안력이 글로 다 동원돼서 이제 뭐 몇백 명 지역에 그 군경 할 것 없이 다 그 공개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이 동네에서는 조직을 확대해 나가던 건데 그 유격대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일본 관원이 조직을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조직들 보천보 전투 이후에 이제 막 확대시켜 나가던 그 조직들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주에서는 조국광복회, 국내에서는 민족해방동맹이 일본에 의해서 이제 그 일본과 만주국 관원에 의해서 색출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관이 월경에서 장백현내에서도 잡아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피해들이 나오죠. 권영벽 등이 체포됐다. 박다이 도망간다. 장백현의 조국광복회 조직이 괴멸되고 체포된 사람이 38년까지 전부 739명. 그러니까 조직원이 드러나서 체포된 사람만 이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6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5명이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박달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형을 그러니까 병이 든 바람에 사형을 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깨져나가는데 이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동희라는 청년, 김일성이 직계부하고 여긴 장길부 어머니라고 김일성이 늘 찾아가서 세배하고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셨었던 분인데 이 마동희는 그러니까 체포가 됐는데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혀를 물고 자결을 했죠. 옥중에서 자결을 해서 그 바람에 김일성 조직이 그러니까 이 피해가 뭐 막심했지만 그나마 여기서 그쳤다. 그나마 여기서 그쳤다라고 해서 조직을 지킨 그 최고의 인물로 이제 북한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이 장길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북한이 국장으로 치렀죠. 이제 그렇게 됐고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재순이라고 조국광복회 조직의 그 장백현 조국광복회의 책임자예요. 조직 책임자였고 이 동생이 이효순이라고 60년대에 이 북쪽에서 대남 사업을 했었던 그 혁명열사 유가족이라고 했었고 이 사람이 박달 이름이 박달인데 본명은 박문상 이 국내 조직의 책임자예요. 이재수는 압록강 건너 제만한인 조국광복회의 장백현의 책임자였다면 박달은 갑산에 만든 민족해방동맹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진들인데 뭐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박금철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여성 대원들을 많이 찍어놨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주요 대원들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인데 앞줄에 앉은 네 분은
다 1945년 3월 10일에 사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박록금은 제가 오래되니까 갑자기 기억이 헷갈리네요. 황남수는 혁명역사박물관 나중에 약간 황순이지. 하여튼 그렇고 장직렬은 김일성이 굉장히 아끼던 부하였는데 그래서 변절을 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그 장직렬을 통해서 비밀이 탄로 나갔고 그걸 이제 탄로 났고 여기 박금철은 나중에 북한 부수상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갑산파가 숙청될 때 67년도에 그 이효순과 함께 숙청이 되는데 숙청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때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얼부얼하죠. 생긴 게. 근데 이 양반이 수완이 그렇게 좋았대.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을 하는 중에 뭘 했냐면은 미장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배하는데. 도배하는데 이제 일제 말기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다 배를 고를 텐데 미장반에 있으면은 뭐가 있느냐? 도배 뭘로 합니까? 도배할 때. 풀. 밀가루 풀이 있죠. 근데 밀가루 풀이 맛이 없지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밀가루 풀을 먹으면은 뭐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팅팅 붓는데요. 그래서 붓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죽을 못 부어서 누렇게 떠 있을 때 박금철은 부어 갖고 다녔다 이거예요. 밀가루.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흠이 되더라 이거죠. 저놈 자식은 저 일본 놈들한테 붙어서 뭘 처먹었는지 모르지만 남들 다 누렇게 떴을 때 얼굴이 부얼부얼해서 다녔다 이제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원래 좀 부얼부얼하더라고요. 아까 그 권영벽 아까 사진은 얼굴이 긴데 여기는 이제 얼굴이 길진 않네요. 자, 저는 이 사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체포됐는데 이렇게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가? 이분이 박달이라는 분이에요. 서광이라는 책을 썼고 이분은 사형을 면했습니다. 이렇게 척추 결핵에 걸렸대요. 그런데 또 건강하지 않으면 사형을 안 시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 그 동료 같이 사형 판결을 받은 5분은 3월 10일 날 45년 3월 10일에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박달은 그냥 그 병상에 누워 있다가 해방을 맞았고 그래서 들것에 실린 채 북으로 갔고 북에서는 이제 뭐 건강이 나쁘니까 활동을 못 하는데 이런 서광 같은 책을 썼고 그리고 그 박달이 이제 그 죽은 다음에는 여기도 국장으로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주 최고의 예우를 했었던 그 혁명가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최연이라는 조선인 경부예요. 그래서 해방 후까지 살아남아서 그 최고 친일파 경찰의 대부 역할을 했습니다. 최연. 이제 박달이 체포되면서 그 최연이가 이제 또 손은 잡고 찍었어요. 예, 그 사진이고 이제 이게 아마 박달이 체포되고 난 바로 첫 번째 아지트에서 이제 그 찍은 사진 같아요. 이게 최연이고 여기 해선 사건 판결서 아까 요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사료로 뭐 여기저기 사료집에는 들어 있는데 저도 어떻게 그 원본을 구하게 됐고 제가 가진 원본이 좀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많이 표지가 사가 같고 그런데 여기 그 보면은 이렇게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한 페이지마다 그 도장을 찍었고 여기 보면은 어제 보면은 여기 이런 데 보면은 그 글자가 오자가 난 거를 교정해놓고 여기 도장을 또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수정본인데 소장처 도장은 없어요. 소장처 도장은 없고 끝에 한 장이 떨어져 나가서 그거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 소장처 도장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관리번호는 있는데 관리번호는 좀 흐려갖고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고난의 행군 그 지도입니다. 고난의 행군 지도인데 뭐냐면 그 이제
서정을 나갔다가 조직에 박살이 났다 소식을 듣고 김일성이 다시 조직을 구하기 위해서 서정 대열에서 이탈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는데 그 겨울을 맞이했어요. 서정이라는 게 9월, 10월에 졌으니까 이제 겨울인데 만주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눈이 정말 키높이보다 그 쌓이는데 보통 유격대가 10월에 활동을 마감하고 5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에요. 5월부터 4월 말이나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하는 셈인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식량을 구해놓고 어디 들어가서 깊은 산 속에 그 미령을 짓고 거기서 겨울을 나고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건데, 이해 겨울이, 그러니까 37년 그 겨울이 그걸 겨울 내내 행군을 했다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데 코스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서 여기 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피해갖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죠. 이건 뭐 겨울에 뭐 하루 이틀만 있어도 힘들 텐데 그 만주의 긴 겨울 넉 달, 5달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고, 고난의 행군이란 말을 저때 썼죠. 북한에서 90년대 김일성 주석 세상 뜨고 난 다음에 식량 부족했을 때, 그때를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때를 비유해 갖고 이제 불렀었던 겁니다. 그 후에 김일성이 이제 뭐 그 활동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할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이제 이름이 쓰이는 사람들 있죠. 이름이 쓰이는 사람들, 아까 진한장, 조국 간과 같이 사진에 있었던 게 진한장이고, 요거는 노부찌 토벌사령부, 야부라고 하는데 노부찌 토벌사령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요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름을 쳐놓은 사람들, 위증민이라고, 여긴 이제 김일성의 가장 가까운 전우였죠. 그리고 여백기 전광, 이게 오성윤입니다. 전광은 귀순이라고 썼죠. 즉 이렇게 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오직 김일성만 호랑이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호랑이란 말이, 그러니까 저기 그려놓은 거죠. 당나귀, 뭐 여기 당나귀가 있고 이제 뭐 다른 동물들이 있는데 미미한데 여기 김일성만 호랑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그렇게 활동할 때 바로 이제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가, 피살당했다는 얘기가 신문 기사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오사마 빌라덴 결국 죽었습니다만, 오사마 빌라덴이 죽었다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살아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미군한테 이제 사살됐습니다만, 이건 뭐냐면은 김일성 부대가 이제 쫙 활동을 하면서 세일을 많이 떨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야, 김일성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은 뭘 하냐면, 야, 여기 봐, 김일성 죽어서, 이거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체포돼서 참수당했잖아. 이때 김일성 죽었잖아. 그러니까 보천보 습격한 김일성은 이때 죽었고, 여기도 봐, 죽었잖아. 김일성 피살됐잖아. 그 다음부터 나오는 김일성은 가짜야. 그러니까 보천보 김일성, 또 전설적 명제 김일성 장군은 20년대, 10년대, 20년대 싸우던 전설적 명제 김일성 장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사 사료에 어디 보신 적 있어요? 아무 데도 없죠. 그건 바로 북한의 그 김일성입니다. 그 가짜 김일성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하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짜 김일성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게 바로 김일성 부대가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걸 시민들을 낙담시키기 위한 심리전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김일성 보천보가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그 책이 아닌데, 학병들의 평양 학병 탈출 사건 책자가 있는데 저 어디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44년 말 45년 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해방되기 직전에, 그리고 거기 학병 안에서 좌우 대립이 있었대요.
그래서 좌우 대립이 이제 서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안에서 통일전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탈출하자. 조국이 좌우 싸움은 독립되고 난 다음에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탈출하자. 그럼 자, 학병이 탈출을 하는데 어디에서 집결할 것이냐. 야, 평양 근처에서 모이면 재미없어. 그러고서 개별적으로 보천보로 와나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걸 보고서 참 황당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 대목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 평양에서 탈출을 꿈꾸고 있었을 때는 김일성은 소련에 있었단 말이에요. 국내 활동을 못 하고 있었어요. 또 빨치산 활동을 소련이 금지시켜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납득이 안 되시겠지만 소련이 금지시켜서 이제 못하고 소련 내에 일종의 뭐 억류라면 억류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었던 처지인데, 그 김일성은 활동을 못하고 보천보를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사람들은 마음속에 보천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지도부는 우파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탈출 계획의 최종 결정을 뭐 좌우 간의 대립이 심하다가 합작이 이루어지면서 우파가 지도부를 맡고 그 탈출 계획 책임은 우파가 하기로 했는데, 그 학병 탈출 사건에 관련자들 중에 나중에 한국군 장성된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 학병들의 탈출 집결지가 보천보였다는 거. 아마 다음 시간에 김일성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어떻게 자기매김해야 할 것인가, 뭐 그 얘기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천보 전투라는 게 일본군을 단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일본 경찰을 단 한 명도 죽이지 못한 전투였는데, 왜 김일성이나 이북에서는 말끝마다 보천보 전투 하는가? 왜 보천보 전투가 1930년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조선인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오늘 보천보 전투 몇 주년이니까 82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